06 벡터의 내적 61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공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배우기 전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어떤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때 이 두 개의 선에 의해서 사실은 각도는요. 이렇게 작은 각도 생기고 요게 보이는 이런 큰 각도 생기는데 자, 우리는 이때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뭐다? 바로 벡터의 종점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 있는 요 각도, 바로 요 각도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벡터 두 개가 겹쳐있는 각이 0도인 경우, 각이 예각인 경우, 직각인 경우, 둔각인 경우, 그리고 각이 완전히 차이가 180도 나는 반대 방향인 경우까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 이상, 0 이상, 파이 이하라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아니라 즉 시점, 종점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아닌 그냥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항상요. 작은 각과 큰 각 중에서 작은 각을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겹칠 때는 0, 아무리 커봤자 차이는 90도인 2분의 파이. 보통 예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파이 이하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 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0도 이하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예전에 이거 배우셨죠? 각이요. 90도일 때는 0이고 여기 예각일 때는 양수고 둔각일 때는 음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즉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간은 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항상 코사인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보통 양수가 나온다. 0부터 1까지 0과 1 사이인 양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공식은요. 내적 공식에서 비롯되던 이런 녀석이었죠. 내적 공식은 A 벡터 도트 B 벡터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각의 크기 공식은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전부 다 넘겨버리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분의 A 벡터 도트 B 벡터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바로 각의 크기 세타와 관련된 공식이다 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얘를 성분으로도 정리를 해놨네요. 자, 성분으로 이 식을 재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A 벡터의 크기이므로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되겠네요. 얘는 B 벡터의 크기이므로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므로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한 후에 더하면 되겠죠? A1, B1 플러스 A2, B2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식을 풀므로써 세타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수학을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얘랑 공식은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0부터 양수, 90 음수 막 다 나왔다면 얘는요 0부터 90도까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음수는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보자. 얘 양수고 얘 양수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양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절대값만 붙이면 그것이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되겠습니다. 즉 공식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자 방향 벡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방향 벡터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요만큼이고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요만큼이네 라고 했을 때 바로 요 각 있죠? 요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공식은 똑같습니다. u 벡터의 절대값 붙이시고요. v 벡터의 절대값 붙이시고요. u 벡터 도트 v 벡터를 하되 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양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확률이 있는 분자식에 절대값만 붙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그래서 두 공식 거의 유사하죠? 개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분화시켜서 바로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리고 내적을 구하면 절대값 붙이시고요. a1, a2 더하기 b1, b2 그리고 절대값 다 드시면 됩니다. 공식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적을 구하건 크기를 구하건요. 직접 얘를 보고 이 위치를 보고 쓰셔야지 그냥 공식을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보고 쓰셔야 돼요. 얘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이 좀 달라 보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뭘 이용하냐? 두 직선의 방향 벡터 혹은 법선 벡터가 이루는 즉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구한다요. 방향 벡터 혹은 법선 벡터라고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법선 벡터까지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위에 나와 있는 공식 중에 궁금했던 내용들은요. 아래쪽에 부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치면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즉 평행한 선 이렇게 쭉 그었어요. 선생님이 얘를요 u 벡터라고 방향 벡터니까 u 벡터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요 직선의 평행한 기울기를 가진 요런 직선을 긋고 얘를 v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 벡터와 v 벡터를 그려놨어.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라는 건요. 요 두 개의 방향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은 사실은 요게 보이는 세타 다시 그리고 요게 보이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 세타라는 것은 요 세타 다시 혹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 중에서 작은 쪽을 말한다예요. 즉 무조건 이 세타라는 각은 각의 경계가 주어지죠. 0도도 가능합니다. 0 이상 그리고 90도보다는 작은 얘가 90도 이하 즉 2분의 파이 이하이므로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무조건 0 이상이다 라는 값이 나와요. 음수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은 그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행함으로 그죠? 방향 벡터와 평행함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후에 그냥 거기 분자식에다가 절대값만 붙이면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안 난다. 아까 선생님이 그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정리해 줄 거 맞나요? 문득 실수했나 싶긴 하네. 다시 정리할게요. 얘에다가 요 녀석만 혹시 선생님이 써줬나 아무 생각 없이 절대값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혹시 절대값 빼먹었을까봐. 왠지 빼먹은 것 같은 느낌 든다. 자, 그리고 여기도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까지 갖고 여기 구할 때 반드시 절대값 붙여서 A1, A2 플러스 B1, B2라고 요 절대값 꼭 적어 주셔야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공식이 된다라고요. 혹시 선생님이 위에 이 절대값 안 적어 놓았으면 절대값을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방향 벡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직선이 이루는 법선 벡터를 가지고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고요? 요거 보셔야겠죠?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펜 좀 갈고. 자, 우리 옆에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절대값을 붙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듯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절대값을 붙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듯 그 결과는 동일하다요.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유독 방향 벡터를 구하기 좋은 식도 있고 법선 벡터를 구하기 좋은 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건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방향 벡터로 나오든 법선 벡터로 나오든 그냥 구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법선 벡터가 왜 가능한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현재 요 작은 얘가 요 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 두 직선의 법선 벡터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의 90도 수직인 직선. 그래, 나 90도 수직인 직선.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법선 벡터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90도 정도면 또 이렇게 되겠네? 90도 정도 잡아서 이렇게 또 90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때 요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봐도 요 각의 크기가 여기 보이는 이 예각과 여기 보이는 이 예각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당연히 같다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방향 벡터로 풀든 법선 벡터로 풀든 상관없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요거까지 해주고 갈까? 좀 보고 갑시다. 우리가 요거 배우고 아예 몇 페이지? 63페이지 배우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직선의 방향 벡터 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이 있는데 매개변수 t를 이용한 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기는 한데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식은 우리 사실은 앞에서 이미 배웠던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매개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매개변수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야. 이 식을 t로 정리하면 b가 넘어가니까 x-b가 나올 거고 양변을 a로 나눠줘야겠죠. 자, 아래에 있는 식도 t만 빼놓고 전부 넘겨버리게 되면 y-d를 c로 나눠주는 건데 둘 다 t니까 얘는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직선의 방정식이고 방향 벡터는 a, c가 된다라는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양변의 분수식이 나올 때 방향 벡터 A, C라고 쓸 수 있지만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때 방향 벡터는요. 요 t의 개수인 A, C라고 이렇게 적어서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다요. 이런 식에서 방향 벡터 뭐라고? A, C. 이런 식에서 방향 벡터 뭐라고? t의 개수인 A, C라고 쓸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요 부연 설명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두 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필기해 놓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x는 b에서 출발해서 a의 비율로 뻗어감. x는 b에서 출발해서 a의 비율로 뻗어감. 요 매개변수식이 나타내는 수학적인 의미예요. 한 번 더. x는 b에서 출발해서 a의 비율로 뻗어감. x는 b에서 출발해서 a의 비율로 뻗어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y는 d에서 출발해서 c의 비율로 뻗어감. y는 d에서 출발해서 c의 비율로 뻗어감. y는 d에서 출발해서 c의 비율로 뻗어감이라고 적어놓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체 해석해 볼 겁니다. 저렇게 따로따로 x와 y에 관해서 따로따로 나와 있는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직선의 방정식의 합체 해석은 최종적으로 b, d를 지나며 기울기가 a분의 c인 직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 두 개를 합체 해석하면 b, d를 지나며 기울기가 a분의 c인 직선을 저렇게 나타낸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63페이지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되게 여러 개를 배웠다. 이제 그 모든 다양한 직선의 방정식을요, 한 큐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보이면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돼요. 이 식은 양변의 분수식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 일직선식은 0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t라는 문자를 포함한 매개변수식인가? 어떤 식이 이 식의 기본 구조가 되기 유리할까라고 어떤 다양한 식이 나오건 이 셋 중에 하나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요, 양변 분수식이 나오면요, 방향 벡터를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이런 양변 분수식은 방향 벡터를 찾기에 유리한 식이다요. 그리고 일직선식은요, 법선 벡터를 찾기에 유리한 식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매개변수식은 방금 전에 배웠지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야. 얘도 역시 방향 벡터를 구하기에 유리한 식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다양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접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직선의 방정식의 꼴들을 선생님이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우선 무슨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양변 분수식이냐, 일직선은 0식이냐, 매개변수식이냐 보셔야 돼요. 뭐뭐라고 시작! 양변 분수식, 일직선식은 0, 매개변수식 요 중에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보자. 얘는 뭐야? 양변 분수식이야, 일직선식이야? 당연히 양변 분수식 되겠죠. 얘도 양변 분수식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A 이쪽으로 내리고 B 이쪽으로 내리면 일직선식보다는 양변 분수식으로 정리되기에 훨씬 유리한 식이에요. 반면에 이 식은 어떻습니까? y만 이항해버리면 ax-y 플러스 b는 0. 일직선식은 0 되겠죠. 자, 이 식은 당연히 일직선식은 0에 가까운 식이고, 이 식도 당연히 일직선식은 0에 가까운 식이죠. 이 식을 보고 양변 분수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은 이런 구조예요. a분의 1x 플러스 b분의 1y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정리되는 게 더 편해. 즉 얘는요, 일직선식은 0이야. 이런 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요식은 매개변수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양변 분수식과 매개변수는요, 방향 벡터를 구하기 유리합니다 라고 했죠. 자, 이 식 보면 방향 벡터 뭐야? A, B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 B. 그런데 이 식 같은 경우는 x의 개수와 y의 x의 이거 뭐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y예요, y. 여기 하나 바꾸자. 두 번째 식 여기 x가 아니고 문자 y예요. y 이렇게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y의 개수가 1이어야 돼. 그래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b로 나눠야 되니까 b분의 a 나올 거고, 이 식도 y의 개수 1로 만들어주려면 분모를 마이너스 f로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f분의 d라는 이런 방향 벡터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이 식 같은 경우는요, a가 여기로 내려갈 거고 b가 여기로 내려갈 거니까 방향 벡터 구하면 x의 개수 1, y의 개수 1 예쁘게 맞춰졌죠? b,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식도 방향 벡터 구하기 쉽댔죠? 어떻게 구한다? x 성분, y 성분은 각각 t의 개수가 돼서 얘는 a, c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일직선은 영식에서요, 법선 벡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됩니다라고 했어요. ax로 시작하니까 여기 a 올 테고 y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y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법선 벡터 구하면 x의 개수인 a, y의 개수인 b 나란히 써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법선 벡터 구하면 x의 개수인 a, y의 개수인 b 나란히 써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법선 벡터 구하면 x의 개수인 a분의 1, y의 개수인 b분의 1을 나란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처럼 식에 따라서 방향 벡터, 법선 벡터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각각은요, 서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되게 쉽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얘는요, A, B면 얘부터 써주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안쪽이 같고 바깥쪽이 다르게 B, A 써주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둘 중에 둘 다 양수일 때는요, 하나는 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수를 뒤쪽 Y자리에 붙여줘. 반면에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한쪽에 부호는 딱 한 번만 써주는 거. 한쪽에 Y좌표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둘 다 양양 써주면 되겠다예요. 이처럼 양양, 양음, 그럼 여긴 양양 이렇게 와주면 돼. 우선 Y좌표부터 가까운 것끼리 먼저 써주랬으니까 F분의 D, B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양양이니까 음수 하나 Y좌표에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A, 바깥쪽에 있는 거 부호 붙여서 마이너스 B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반대로 가면 되지. 안쪽에 있는 거 A, 바깥쪽에 있는 거 1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A 써주고 바깥쪽에 있는 B 써주는데 둘 다 양양이니까 마이너스를 Y좌표 쪽에 붙여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A, 여기 B 써주는데 양양이니까 Y좌표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얘도 A분의 1, 여기에 B분의 B분의 1 써주는데 양양이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에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거 C, 바깥쪽에 있는 거 A인데 양양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이처럼 방향 벡터를 구하면 법선 벡터를 거저 구할 수 있고 법선 벡터를 알아도 방향 벡터를 거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식에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복잡한 식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변 분수식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일직선식은 0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매개변수 t를 포함한 식인가, 요거 세 개만 구분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앞 페이지에 47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의 핵심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되겠네요.
그래서 식 만들어 볼까요? 그래, 코사인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방향 벡터든 법선 벡터든 풀어야 되는데 얘는 뭐야? 양변 분수식, 얘는 매기변수식이므로 둘 다 방향 벡터 구하기에 유리하죠. 자,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선생님이 U벡터라고 하면 얘는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양변 분수식이니까 분모 자리에 1이 있는 거랑 똑같아. 1 콤마. y의 개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 있으므로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V벡터라고 하면 얘는 2, t가 뒤쪽에 있네. 우리 눈속임 하려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거저 구하시면 되겠죠. U벡터의 크기는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V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이므로 분자에도 절대값 쳐주시고요. 내적 구하시면 되죠. x성분은 x성분끼리 2 더하기 y성분은 y성분끼리 3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4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45도죠. 코사인 45도의 값은 2분의 루트 2예요. 얘를 구하면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 루트 얘는 4에다가 9니까 13이네요. 그리고 절대값 2 플러스 3a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지수나 식하나 우리는 양수 a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올려버리자. 나 분수 싫어. 그러면 이렇게 루트 13하고 루트 2 곱해주면 루트 26에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은 요 2는 요 절대값 안으로 쏙 들어가 곱해줘도 되죠? 4 플러스 6a 되겠네요. 루트와 절대값을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합니다. 그러면 26에 1 플러스 a의 제곱은 16 플러스 36a의 제곱 모두 곱해주고 하면 48이네요. 48a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있는 식 이쪽으로 전부 넘겨서 이항해 볼 겁니다. 우선 36a 제곱에다가 빼기 26a 제곱을 하면 10a 제곱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48a 존재하고요. 26이 있는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26 플러스 16 해서 마이너스 10은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5a의 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합니다. 5a, 5, 1 마이너스는 여기 이렇게 붙여주면 25a 마이너스 a에서 24a 나오겠네요. 즉 5a 마이너스 1, a 플러스 5는 0이 되므로 a의 값은 5분의 1 혹은 a의 값은 마이너스 5인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으므로 답은 5분의 1 되겠습니다.